안녕하세요. 꽃중년의 허은순입니다. 오늘 방송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지난 방송에서 한 가지 사실을 수정해야겠어요. 제가 지난번에 마셨던 차가 2008년 금침백년이라고 알려드렸는데요. 제가 돋보기를 끼고 자세히 보니 2008년이 아니라 2006년이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노안이 있다 보니 숫자 이렇게 종이가 이렇게 접혀져 있어서 2006년자를 2008년으로 잘못 봤네요. 예, 2006년 금침백년 차였습니다. 이제 우리가 헷갈리기가 쉬운 게 그럼 뭐는 보이차고 뭐는 보이차가 아니냐 이제 이런 궁금증이 생겨요. 근데 중국에서 보이차는 윈난성, 운남성이라고도 하죠. 그 운남성에서 채취한 보이차만을 가지고 이렇게 만든 차, 그거를 보이차라고 한다고 정의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찻잎이라고 하더라도 뭐 보성에서 딴 찻잎, 뭐 다른 지역, 운남성 아닌 다른 지역에서 딴 찻잎을 가지고 막 이렇게 아무리 만들어도 그건 보이차라고 인정을 못 받아요. 반드시 운남성에서 딴 찻잎이어야만 돼요. 그거는 왜 그러냐 하면 그 땅의 특성과 기후 뭐 이런 것에 관련이 돼 있겠죠. 그런데 그럼 운남성이라고 하니까 뭐 우리나라 뭐 한 동네처럼 그렇게 뭐 작은 데냐 그렇지가 않아요. 운남 지역은 굉장히 넓은 지역이에요. 그리고 특히 보이차를 만드는 4대 차창이 있어요. 지난번에 제가 7572 할 때 이 맨 끝에 숫자가 차창을 의미한다고 했잖아요. 그것처럼 차창 번호를 맨 나중에 쓰는데 1번은 곤명차창, 2번은 맹해차창, 3번은 하관차창, 그 다음에 4번은 보이차창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이 차창들이 각각 만들고 있는 차들에도 이제 브랜드가 있어요. 곤명차창 거는 제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은데요. 맹해차창은 대익패라고 해서 이게 브랜드예요. 이게 브랜드 마크죠. 뭐 대익패를 이제 생산합니다. 그리고 하관차창은요, 세 가지 브랜드가 있어요. 송학패라고 불리는 거, 이렇게 학이 그려져 있죠. 남조패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좀 귀한 차라 제가 한지를 한 번 더 싸놨는데요. 남조패가 이 차예요. 이 송학패와 남조패 이렇게 두 가지 브랜드가 있고 또 하나가 있는데 보연패가 있어요. 보이차창에서는 보수패라는 이제 브랜드를 가지고 보이차를 만들고 있어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브랜드, 그럼 뭐 삼성, LG 뭐 이런 대표적인 브랜드가 있잖아요. 믿고 사는 그런 것처럼 이 4대 차창에서 생산하는 차는 좀 안전하다고 볼 수 있어요. 중국 정부에서 인정을 한 차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이후에도 여러 차창들이 새로 생겨서 더 발전된 기술로 또 좋은 차들을 만들고 있긴 한데 문제는 이제 개인이 만든 게 문제예요. 보이차가 굉장히 이제 잘 팔린다 하니까 옛날에는 보따리 장사라고 그러죠. 여행 가서 중국 시장에서 이렇게 동그랗게 생긴 거 막 싼 거 사서 가지고 와서 우리나라 와서 값비싸게 팔고 그런 일들이, 그러니까 그거는 정식 수입 절차를 거치지 않은 거죠. 근데 지금은 이제 정식 수입 절차를 거쳐서 식약청에서 다 농약 잔류 검사하고 그리고 또 세관에서 통과돼서 정식 수입된 차들을 이제 주로 팔고 있는데 그런 차를 사는 게 물론 안전하고요. 이 차가 이 둥그런 병차는 357g이 가장 많은 형태인데 375g을 한 번 마실 때마다 제가 5g 기준으로 마시라 했잖아요. 그걸 375g을 5g씩 나눠보세요. 그럼 이게 커피보다 훨씬 싼 차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한 5만원 주고 샀다, 7만원 주고 샀다, 그거를 5g씩 떼서 먹는 거니까 한 1년은 먹을 수 있고, 그러니까 커피 값에 비하면 굉장히 싼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보이차는 덩어리째로 사니까 이게 보이차는 되게 비싸, 막 이런 고정관념이 있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보이차는 덩어리로 사기 때문에 처음에 살 때 돈이 좀 비싸게 느껴지는 거지, 이거를 다 해귀해서 5g씩 먹는다고 생각하면 비싼 차는 아니에요.
보이차를 이제 조금 구별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근데 이 보이차를 살 때 사실 이 겉 포장지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겉 포장지가 화려하면 화려할수록 속을 수가 있어요. 아시죠? 껍데기만 누르는 거. 보이차를 싸고 있는 이 종이가 있고 그 안에 보이차를 이렇게 열어보면 보이차 안에 이 보이차는 어떤 보이차다 하고 이게 설명이 돼 있어요. 여기도 대입회가 있고 이렇게 중국어하고 영어로 이렇게 설명이 돼 있죠. 그리고 어디서 만들었다 하고 이제 나와 있죠. 그리고 보이차를 먹다 보면 이런 게 나올 거예요. 이게 이제 비표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과 이것이 일치가 돼야 돼요. 이 껍데기에 있는 그림, 설명과 이것과 이것의 설명이 일치가 해야 돼요. 뭐 내비가 전혀 이 껍데기에 있는 이 차와 관련이 없는 내비가 들어있다거나 하면 그거는 이제 가품인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 정도 위조하는 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중국에서 가짜 계란 만드는 거 보셨죠? 가짜 계란도 만드는데 찻잎으로 만들어서 밑에 하나 집어넣는 거 뭐가 어렵겠어요. 근데 이 내비가 차 위에 이렇게 얹어져 있다든지, 왜냐면 이건 벌써 보기도 알듯이 차 속의 깊이, 제조 과정에서 이미 이 내비를 집어넣은 거잖아요. 이게 제조 과정에서 내비를 집어넣기 때문에 얘는 먹으면서 이제 이거를 꺼내게 됐는데, 그러니까 좋은 보이차는 우리나라에 아주 많이 들어와 있어요. 왜냐면 우리나라에 보이차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리고 우리나라 소비자들 입맛이 굉장히 까다롭잖아요. 이거는 정평이 나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 시장에서 성공하면 세계 시장에서도 성공한다는 말이 있듯이 우리나라 소비자들은 입맛이 굉장히 까다롭고 또 안목도 굉장히 뛰어나요. 그러니까 보이차도 한국 시장에 수출하는 보이차는 굉장히 좋은 차로 수출한다. 뭐 차 하니까는 또 그 차, 타는 차 있잖아요. 타는 차도 내수용하고 수출용하고 품질이 다르다 뭐 이런 설왕설래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보이차도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보이차들이 굉장히 품질이 좋아요. 그래서 이 가품을 구별하는 거에 제가 몇 년 동안 너무 이렇게 몰두해 있었더니 어떤 부작용이 있냐면 이 차가 마시기 싫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차를 이제 같이 마셔보자, 뭐 감별해달라고 막 갖고 오는데 한 10개 들고 오면 하나가 진품이 있을까 말까 한 거예요. 그 풀어진 찻잎을 다 분석해보고 이러면 왜 이렇게 사람들이 가품을 많이 만들까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이 보이차가 이제 어느 순간 너무 쉬워지더라고요. 이 차를 가지고 이렇게 장난을 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걸 알고는 좀 싫어졌었어요. 그렇지만 뭐 요즘에는 그렇지 않겠죠? 한 잔 마셔봅시다. 하관 금화타차를 오늘은 이제 100자를 가지고 왔어요. 오늘 100자를 가지고 온 이유는 오늘은 생차를 마실 거예요. 금화타차가 생차예요. 생차를 마실 땐 또 100자로 마셔주면 또 분위기가 있죠. 그리고 하얀 이런 100자는 숙차를 마시면 숙차는 찬물이 좀 검거든요. 검게 물들어서 좀 미워져요. 그런데 이 생차는 검지가 않고 노란빛, 황금빛, 뭐 이런 레몬색빛 이런 게 나기 때문에 이런 100자에 마셔도 찬물이 그렇게 지저분하게 들지 않아요. 그래서 좋아요.
좀 다르죠? 수차하고. 좀 좁네요. 일단 잔을 대볼게요. 예, 색깔이 레몬빛에서 조금 더 같죠? 너무 귀엽게 생겼죠? 아유, 앙증맞아. 자, 먼저 따라 드릴게요. 맛을 보겠습니다. 이 남조차의 특징인데 약간 훈내가 난다고 할까요? 약간 훈미? 왜 훈제 요리 먹을 때처럼 이렇게 불 기운 같은 게 좀 느껴져요. 이 차는 향도 숙차하고는 달리 세고 맛도 센 차예요. 사실은 저는 그 숙차를 더 좋아하는데 부드러운 차를. 근데 얘는 좀 세월이 됐으니까 맛이 많이 부드러워졌을 거예요. 예. 제가 몇 년 전에 이 차를 마실 때보다 맛이 많이 부드러워졌네요. 그래도 아직 이 훈미가 좀 남아있고 연기 냄새 같이 그런 게 좀 남아있어요. 보이차는 굉장히 뜨겁기 때문에 호로록 소리 내도 괜찮아요. 홍차를 마실 때 호로록 하면 어머 저게 무슨 매너래? 막 사람들이 그렇게 흉볼 수 있는데 보이차는 굉장히 뜨겁기 때문에 이게 원샷 안 돼요. 네. 보이차 따라줬는데 그냥 훅 원샷 했다가 기는 사람들 제가 여러 번 봤어요. 보이차는 조금씩 호로록. 향이 입안에 전체적으로 확 퍼지고 약간 박하 같은 시원한 그런 차가 코까지 전해지고요. 굉장히 시원하고 쓴맛도 물론 있어요. 이 보이찻잎을 만드는 과정에서 이제 쓴맛들이 좀 남아있는데요. 그 세월이 지나가면 그 쓴맛이 점점 부드러워져요. 근데 얘는 아직도 쓴맛이 남아있네요. 그래도 맛있어요. 그래서 보이차 마시는 분들 중에 이 남조차를 굉장히 좋아하는 분들이 계세요. 뭐 두통에 좋은 것뿐만 아니라 술 드시는 분들은 숙취 해소에도 좋아서 열심히 마신다죠. 보이차 마시면 술 빨리 깬다고 열심히 마시는데 둘 중에 한 가지만 하면 안 될까요? 술을 안 마시든지. 그래도 보이차 드세요. 드세요. 식기 전에 드세요. 색이 황금색 같은 게 나오죠. 황금색 같이 아주 잘 익었어요. 이제 차가 제대로 풀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런 차를 저 혼자 마셔서 너무 죄송해요. 일단은 마실게요. 언젠가는 같이 차 마실 날 있겠죠?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댓글 달기. 저는 다음에 또 만날게요. 안녕. 이럴 때 도사처럼 이렇게 휙 사라지고 막 이러면 좋은데, 그러면 좀 엔딩이 멋있지 않을까? 아닌가?